이제 잘 주무셨으니까 이제부터 한번 정신 차려서 한번 해보게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3단에서 질문하실 분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먼저 해보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반 박지선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선한 인상에 학교 근무 처음이라서 저한테 많이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업무에 대해서 가이드도 해주고 되게 나름 좋은 관계를 쌓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계약직을 연장하게 된 다음에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단둘이 하반기 운영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긍정의 의미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당신 왜 네를 2번 하냐고 당신이 네를 2번 말해서 자기가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업무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고 자기는 이제 모르니까 잘 아는 당신 제가 좀 해라 그렇게 업무도 다 떠넘기고 그리고 이건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비협조적이고 굉장히 시기를 많이 거셔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소문이 나셨어요. 그리고 근데 뭐 사실 어른들이야 또 이제 어떤 상황 대처에 대한 연륜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 싶은데 사실 걱정되는 건 아이들이 상처받는 게 저는 그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막 애교로 선생님 종례 빨리 끝내주세요 하는 것도 너 왜 나를 협박하냐 뭐 그렇게 말을 하고 뭐 애들이 뭐 분필을 내려놓고 갔는데 탁 소리가 났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또 애들을 교무실로 데려와서 혼내키는 거 보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학교 관리자인 교감 선생님한테 이 사안을 알려가지고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장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부장 선생님도 뭐 같은 본인은 부장 직급이라서 그럴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같은 평교사이기 때문에 월권 행세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사실 이 사안을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이제 직위해지를 하면 이 사람은 또 교육청에 또 잘 신고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서 저도 이제 계약직이라서 어차피 그만두는 마당에 이 사람을 내가 교육청에 찌르고 가야 되나 고민을 위해서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상담을 드렸는데 저희 엄마가 학교 관리자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당에 네가 나서지 말라라고 또 이제 조언을 해주셔서 일단 그때는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때가 생각나면서 어떻게 했어야지 되게 바른 행동이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됐으면은 제가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교육청에 찌른다? 안 찌른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마음 공부 여기 원리를 배우는 거니까 정답을 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잘 듣고 우리가 자기 삶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어제 말씀드린 진공과 묘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생각 취사, 진공, 묘유 할 때 요 없게 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 일을 잘 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잖아요. 없게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는 원망 생활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 경계를 당한 순간 미워하기가 너무 쉬워요. 미워하는 순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찌르든 안 찌르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 실패야. 무조건 실패.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는 미션은 일단 미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일단 진공해서 성공을 해야 돼요. 일단 온전을 회복해야 돼요. 온전을 잃지 않는데 성공해야 돼. 요걸 딱 가지고 있어야지 현실에서 할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순간 끝났어요. 이미 게임이 끝났다니까. 그 다음에 뭐 미워하는 마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안 돼요. 여러분 씨름 보신 적 있죠? 씨름 규칙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지는 거야? 넘어지면 그냥 뒤로 발라당 넘어져야 지는 거야? 등이 닿거나, 그럼 그 다음에 손이 닿거나, 무릎이 닿거나, 닿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죠? 닿는 순간 지는 건데, 손이 닿았는데, 막 자기 또 막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 이미 졌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끝났어요. 근데 원망하는 마음 그대로 둔 채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고 있어. 이미 게임 끝났다니까? 끝났어요. 그냥 나오세요. 시합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장 첫째로 챙겨야 되는 거, 원망하지 않는 거야. 미워하지 않는 거. 미워하지 않으려니까 비워야 돼. 뭘 비워? 분별 주착을 비워. 이게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이 분별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는 그 생각. 이게 기본이야. 그걸 비워야지 안 미워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씨름 선수 같으면 일단 안 넘어져야지 그 다음에 시합을 해서 다시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는 건데 지금 이미 넘어졌는데 이 중요성을 이렇게 말을 해줘도 이거를 금방 잊어버리고는 막 미워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더라고. 일단 미워하면 끝났다니까요. 손 닿았다니까. 시합이 끝났어요. 자기를 지켜야 돼. 온전을 절대 잃으면 안 돼요. 그 방법이 분별을 놓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냐고. 이게 부동이 될 수가 있냐고요. 이게 흔들리는 순간 0.1초도 안 걸려요. 바로 미워해요. 그리고 원망으로 들어가. 그리고 지옥 생활이 펼쳐져요. 이거는 그 사람을 봐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거라니까. 이걸 철저히 한 상태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걸로 또 공부를 끝낸 사람들이 있어. 이제 마음 편하대. 그러고는 됐어. 되긴 뭐가 돼. 그 편한 마음을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안 넘어졌으면 씨름이 끝난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안 넘어졌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시작이야. 뭐 시작이에요? 일이 잘 되게 해야지. 묘유가 잘 되게 해야죠. 생각과 취사를 잘해서 일이 잘 되게 했을 때 이게 잘한 거예요. 마음 공부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못해. 그러면 그것도 못한 거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미션도 아직 성공을 못했던 것 같아. 그거를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요. 내가 진짜 그 온전을 챙기잖아요. 진짜로 챙겼어. 진짜로 부동이 됐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안 미워. 그 사람 봐도 마음이 편안해. 그 사람 미워 죽겠던 마음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생각을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저렇게 두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취사가 위하는 마음에서 나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내가 부동한데 성공하지 못했어.
온전함을 챙기는데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미워함만 죽겠어요. 미워 죽겠는데 그냥 겨우 참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어떠한 대안도 미운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실패해요. 이래도 실패 저래도 실패. 인간 관계도 나빠지고 악연은 더 악연으로 치닫고 일도 더 안 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부작용만 계속 생겨요. 그런데 미워한 마음이 사라졌어. 내가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세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진심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악연이 안 돼요. 묘한 마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 내가 진짜로 위한 마음으로 하면 그게 그 인간관계가 잠시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길게 갔을 때 악연으로 더 치닫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한 마음으로 고심해야 돼. 너를 위해서도 너 이러면 안 된다. 가서 충고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요 그런 게 싹 사라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면 말빨이 먹힐 때도 있다니까. 근데 내 마음이 그게 아닌 채로 하면요 씨도 안 먹혀요.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 뒤로 방법이 생겨.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을 봐도 밉지도 않아. 그러면 충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기다릴 수도 있고 뭐 이제 같이 어떤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 일의 중요도 사안에 따라 달라져요. 그 사안이 너무 큰 거야. 저 사람을 제재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 그러면 진짜 교육청에 뭐 해서라도 뭐 어떻게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무슨 하여튼 그래야 될 때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죠. 해봐서 그걸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그 깨끗한 마음에서 진짜 위하는 마음에서 하면 그게 비록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지혜가 완벽한 지혜가 아니라서 조금 과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크게 나빠지지 않아요. 좀 과했으면 다시 바꿔보기도 하고 이래보기도 하고 저래보기도 하면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하는 요 마음의 원리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또 찾아온다면 행운으로 알고 한번 공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알고 한번 해보세요. 외워와서 발표하세요. 네. 그 다음에 11단 전체가 질문한다고 저기 보냈어요. 11단 전체가 질문이 뭐냐면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가 11단 전체를 싫어하나 봐요. 그건 11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진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런 인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온불교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대종경이라는 경전에 직접 뭐라고 했냐,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든 하고 아예 딱 법문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 뭐라고 하셨는지 아는 분? 전생에 빚진 걸로 알고 그냥 갚지 말고 그게 맞는데 뒷부분만 말씀하신 거예요. 앞부분을 빼고. 예. 그래도 이렇게 기억한 게 어디예요? 지금 이 중에. 박수 한번 치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를 이제 그 앞부분부터 공부를 잘 해야지 전체적으로 지금 공부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누군가 날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라고. 첫째. 왜냐? 생각해 보세요. 보통들 어때요? 누가 나를 막 그냥 자꾸 안 좋게 하고 미워하고 자꾸 그래. 그러면은 거의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은. 같이 미워해버리지. 그러니까 뭘 하면 복수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한 거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에 정반대로 한 거예요. 온전함을 안 챙긴 채로 생각 없이, 온전한 생각으로 그랬어요. 안 챙긴 채로 동해서 생각 없이 취사는 미워해버려, 그냥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 없이 미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생각 없이 미워하지 말고가 바로 온전을 챙기는 거예요. 거기 딱, 왜냐,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바로 같이 막 복수하듯이 나가버리거든요. 나한테 그래? 그럼 나도 그래. 막 이래. 이게 온전을 챙기지 못했다는 거고 동하는 거예요. 부동해야 돼. 딱 생각 없이 미워하지 말고 온전을 챙기고, 그 다음에 온전 다음에 뭐예요? 대종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 생각을 해보라고.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종경 법문이 그대로 생각 없이 미워하지 말고 온전을 챙겨서 그 원인을 생각해봐라. 온전 생각.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지금 나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딱 차리고 한번 해보니까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럴 때도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건요, 그 경우가 워낙 다양해서 지금 11단 전체가 아마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케이스가 다 달라. 그래서 하나로 말하긴 힘들어. 11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일어나 보세요. 11단.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저도 경험을 많이 해본 게, 아까 말했듯이 온전 챙기는 게 일단 굉장히 큰 숙제예요. 같이 미워하지 않는 거, 같이 미워버리지 않는 거, 요 온전 챙긴 거. 그 다음 두 번째 과제, 이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더라고. 그게 뭐냐면, 정말 많은 경우에 막 나를 안 좋게 말하고 막 하는데, 이건 제가 많이 경험한 거니까. 무슨 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지가 뭘 안다고. 막 그래. 근데 많은 경우에 진짜 내가 정색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에도 좀 일리가 있긴 있어. 그런 경우 많다니까, 진짜. 근데 이게 자기 객관화의 과정이에요. 사실은 자기 객관화는 그렇게 뼈아픈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말해준 사람이요, 내가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나는 그 말 듣기도 싫어. 근데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은 보통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인간관계 좋게 하려고 그런 말 못해. 근데 어차피 관계 안 좋은 애가 막 할말이잖아.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의 기회라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니까. 우리는 항상 저놈이 이상한 놈이라고, 이유 없이 그런다고. 근데 정말로 한번 잘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유가 완전히 없이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크고 작음은 있죠. 막 요만큼 있고 막 이만큼 있고 있을 수는 있지만 아예 없어? 그러기는 굉장히 드물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잘 살펴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게 내가 고쳐야 될 점을 다른 사람 아무도 지적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자기의 그걸 고쳐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실제 경계 속에서 그러거든. 저놈이 고쳐야 될 게 이만큼이면 나도 고칠 게 있긴 있지. 나는 요만큼이야. 근데 이게 자기 객관화 안 돼서 그래, 사실. 나중에 보면 이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내 고칠 게 자꾸 올라가.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다 그러면 아직 객관화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해도 자꾸 자기를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균형이 맞아지기 시작해. 다 자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객관화가 안 된 생각이더라고.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해 봐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나도 고쳐보고 이렇게 하면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게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자꾸 보려는 노력을 해야 돼. 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굉장히 억울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진짜 이유가 없는데 그럴 경우는 아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생에 밀린 업으로 생각해라.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 실제로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를 막 어떻게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끝없이 답답하게 만들면서 힘들게 만들면서, 근데 내가 도망갈 수도 없어. 이게 세상에는 피할 수 있는 경계가 있고 피할 수 없는 경계가 있어요. 계속 그 고통을 막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런데 진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인과를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나? 제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전생, 전전생 그 수 없는 생을 살면서 완벽한 부처로 살았을까? 그럴 확률은, 보세요. 우리 하나하나가 완벽한 부처럼 매 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그럴 확률은 몇 프로예요? 0.5%? 0.5%도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실수를 하고 수많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그런 것 같은 거를 남한테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확률도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인과의 원리라는 거는 진리가, 이게 인과의 원리가 뭐냐면 남한테 괴로움을 주고 몰라. 자기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희희낙낙 살아. 그러면 공정한 심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너도 한번 맛을 봐라. 왜? 지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만약에 스스로 깨닫고 참회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 진리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못 깨달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신났어. 그때는 그런 걸 주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온불교 경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종사님께서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사죄의 신고를 올리라고, 사죄의 기도를 올리래요. 전 처음에 온불교 와서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나를 위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줄 알았어. 근데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사죄의 기도를 올리라고 해서 그때 이해를 못했었거든. 근데 이게 인과가 철저하다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 나의 이렇게 답답함을 내가 누군가에 줬다면 참 미안하다, 그 사람한테. 누군지 몰라도. 참 미안하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고 그 기도가 올려지더라고. 그래서 그 인과의 원리는 뭐냐면요. 잘못을 했으면 참회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아주 큰 가르침이에요. 잘못을 했는데 참회할 줄 몰라. 그러면 안 풀어져요. 그게 업이 안 풀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괴롭혔어. 그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미안하다고,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막 느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 그런데 미안해 하는 줄도 없어. 뭐 어쨌다고. 그리고 아예 잊어버려. 그러면 이 마음이 안 풀어지게 돼 있는데 이것이 생이 바뀌어도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풀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참회를 할 줄을 또 알아야 돼, 사람이. 왜냐? 수 없는 생에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다고. 그거를 딱 캐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생에 밀린 업으로 알아라 하는 거가 이런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 눈이 좀 넓어져야 돼.
그래야지 나한테 오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더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전생까지 갈 것도 없고 현생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지가 모르는 경우 많더라고. 그거는 정말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요. 11단 질문 됐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 지금부터 질문 받을게요. 반갑습니다. 7단 한성환이라고 합니다. 그 경계를 만나고 이렇게 생각을 멈추고 완전 생각 취사를 할 때 과연 온전 생각 취사할 때 과연 내가 정말로 온전한지 아니면은 내가 온전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이렇게 온전을 잃고 힘들게 되는 경계들 중에서 대표적인 걸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마 구체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아니, 실명을 거론할 건 없고, 뭔 일이다 하는 건 알아듣게. 구체적으로 뭐 누군가와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한 생각의 견해가 달라서 말싸움을 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게 말싸움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조금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근데 이거는 좀 안 좋은 길이다. 나는 온전한 마음 가져야겠다라고 하고 온전한 마음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방법들이 과연 이게 내가 지금 온전한 마음에서 나온 생각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나에게 미움이 남아있나 라는 의심이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미움이, 그러니까 경계가 앉으세요. 경계가 그다지 강하지 않을 때는 조금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온전을 챙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뭐냐면, 나는 온전을 챙긴답시고 챙겼는데 이게 진짜로 챙긴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내가 온전을 챙겼다고 생각이 들면 한번 그 경계 옆에 가보세요. 갔는데 내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아직 챙긴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와. 따뜻한 기운이 나온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을 볼 때나 그 사람을 대할 때나 이 스스럼이 없어지면서 그 사람 위하는 마음도 내는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고,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챙겨진 거고. 그런데 그게 아직 어려워. 그리고 딱 그 사람 앞에 가면 또 미움만이 싹 나오려고 그러고, 이렇게 얼음처럼 차가운 이 벽을 치는 마음이 딱 느껴지면 아직 챙긴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자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옆에 가보면 알아. 가보면 뭔가 불편해. 빨리 딴 데 가고 싶어. 그러면 아직 못 챙겼어. 또 질문해보세요. 이런 실제적인 질문을 많이 해야지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11단 김승찬입니다. 저는 이제 인과의 원리를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날은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왠지 실수를 계속하게 되고 그런 날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날은 또 되는 일마다 잘 되는 날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날도 있고 이런 게 좀 이렇게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그 원리도 분명히 있지만
혹시 이런 운의 흐름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게 있는데 운 좋으면 또 잘 되고 운 나쁘면 재수 없으면 그냥 뭐 망한다. 그것도 조금 섞여 있지 않냐고. 조금. 자,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경산종사님께서 조금 더 안 섞여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짓지 않은 죄를 받지 않는다. 그게 호리도 틀림이 없다. 털끝만 치도 틀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이 작용하는 거 맞죠. 운 좋은 사람은 뭐가 막 돼, 무슨 막 복권도 당첨되고 무슨 뭐 하는 거마다 그만큼 노력을 안 했는데 막 그렇게 하고, 나는 그보다 더 노력했는데 안 되기도 하고, 운이 작용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운이라고 말하지만 이 원불교에서는 그걸 운이라고 말 안 하고 복이라고 말해. 복을 지어놓으면 복을 받아. 근데 복을 지어놓은 게 없어. 그러면 지지리도 복이 없어요. 보세요. 하는 일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와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자기 지은 바를 받는 것이지, 재수가 좋아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게 더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예. 네, 안녕하세요. 11단의 이성만입니다. 저는 제가 여쭤볼 거는, 제가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프리랜서로 그 히말라야 트레킹 가이드랑 그다음에 해외 크루즈 인솔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외국인 게스트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상황에서 그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 뭐 여기 훈련원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 다른데, 저는 딱 자기 전에 누워서 생각을 해봤는데, 딱 여러 가지 저가 있는 걸 보고 저 하나의 자아로서 좀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하나의 자아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들 역할을 하고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냥. 저희가 사회적인 동물로서 이게 그 가면을 적절히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좀 솔직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 집에서 하는 행동을 여기 훈련에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적절하게 가면을 써야 되는데, 어떤 가면을 벗고 싶습니다. 그거 가면이야 지금? 이거를 이제 필요한 가면이라고 생각해서 건전한 가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그냥 막 엄마가 다 해주고 망나니처럼 살아도 이런 데 와서 막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은 불일치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면을 벗고 우리는 일치의 세계에 살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일치의 세계로 가는 게 사실은 공부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가 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왔는데 어떻게 집에서 하듯이 그냥 누워 자빠져서 그냥 뭐 시간이 되거나 말거나 막 남들 청소하는데 자기 청소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눈치 보여서 해. 이거는 뭔가 불일치한 것 같은데, 이걸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
그 딱딱 시간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일치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럼 계속 불일치의 세계에 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에 일치를 시키면 자기가 발전하는 건데, 거꾸로 일치를 시키면 완전 진상되는 거죠. 집에서 하듯이 여기 와서 해버리고 그냥 길에 나가서 해버리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일치시키는지를 잘 생각하면 답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답답하면 맞아.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바람직한 하나를 정해서 자기가 어딜 가도 그렇게 되는 쪽으로 일치를 시켜야죠. 그런데 이것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4대 종법사님이신 좌산상사님이 그 법문이, 큰 법문이 있어요. 일치 법문이 있는데, 그게 첫째, 언행일치.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따르게 해. 언행일치 시키려면 노력 엄청 해야 돼요. 우리 수행이란 자체가 이 일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일치, 두 얼굴로 살기 싫다. 그러니까 하나로 가는 그 길을, 노정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잘 듣고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언행일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첫 단계. 언행일치. 말을 했으면, 못 지킬 거면 말을 하지 말든지, 말을 해놓고 자기는 안 해, 그렇게. 언행일치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현일치라 그러셨어요. 은현일치가 뭐냐? 남들이 보는 데선 잘해. 남들이 아무도 안 봐. 그러면 엉망진창이야. 이게 이제 수행자로서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 공부인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은 진실됨이에요. 진실됨이란 거는 어디서나 똑같이 솔직해야 돼. 그러니까 그 솔직함을 갈구하는 그 마음은 지금 되게 좋은 마음이야. 근데 그 방향로를 지금 잘 찾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은현일치를 해야 돼요.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실천하고 꾸준히 나가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내외일치를, 내외일치라고 하지. 내외일치는 뭐냐면은 남들이 보나 안 보나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이래야 된다 하는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더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걸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하면은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하잖아. 그건 안 하고. 이게 내외일치다 그래. 이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언행일치, 그 다음에 은현일치, 내외일치, 더 가면 지행일치가 있어요. 지행일치는 뭐예요? 아는 거랑 행이 일치된다. 아는 게 우리 얼마나 많아. 아는 거에 지금 반에 반만 실천해도 지금 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는 걸 일치시켜? 이건 이제 더 올라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각행일치예요. 각행일치는 깨달음과 행동이 같게 된다. 이건 이제 더 수준이 높은 거죠. 이거는 원만구족 지공무사가 실현되는 경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건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교무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일치의 길을 밟아가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면서 그 사람의 수준이 달라진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한 사람만 빨리 받읍시다. 아니, 저기, 누가 먼저 손들었어? 무아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제 개인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거지만, 사회에 되게 많은 그런 좀 불합리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부대 내 폭력이라던가 또 성범죄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군부대 내에서 약간 조리돌림이나 이런 것을 폭력을 당해서 뭔가 누군가 죽었는데 그것에 대한 처벌이 너무 집행유예라든가 너무 약하고, 또 다른 것도 누군가 성범죄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집행유예나 이런 것처럼 처벌이 약하고, 뭔가 인과공의 이치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당연히 그런 합당한
벌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늘상 그렇게 꼭 이렇게 맞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한 사회를 보면서 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과의 세계라는 거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 그 일이 벌어지는 그 원인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미친 파장도 정말 여러 가지로 파장이 미쳐지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거기에 한 털끝만한 오차도 없이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일이 일어난 원인들, 수많은 원인들이 결합이 돼서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미치는 파장도 수도 없이 끝도 없이 펼쳐져 가고 있어. 근데 이 와중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말씀한 대로 정말 벌 받아야 될 때는 벌 받고, 보호 받아야 될 때는 보호 받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처벌받을 걸 정확히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 씀씀이가 다 달라요. 서로 다르면서 그거를 집행해야 될 그 사람들이 마음씀이 지혜롭지 못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또 그게 안 돼. 그런 것이 수백 수천 가지가 얽혀서 우리 지금 이 현상들을 이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이렇게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신앙은 뭐죠?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된다? 그 현실을 모르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는 건 없어. 단지 우리는 거기에서 그러면은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손 놓고 관두자. 그것도 과보를 받을 거예요. 그것도 그 업을 선택한 거예요. 손 놓자 그냥.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또 그 결과가 오게 돼 있어. 우리 현실을 살아갈 때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 건강 하나만 회복하려고 그래도, 뭐 하다못해 요새 그렇게 하는 뭐 살을 빼겠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게 얽혀 있는데, 내가 밥을 좀 안 먹었는데 왜 살이 안 빠져? 현실을 모르는 얘기. 현실에 그게 얽혀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자기 개인의 일에 그 육신에 관한 일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이게 막 여러 사람이 얽혀서 그 마음 씀씀이가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막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 하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또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그쪽 방향으로 자꾸 또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뭐 살을 못 빼겠어. 하지만 모두가 살을 못 빼고 있나? 그렇지도 않아. 또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잘 돌아가고 있는 곳이 있고, 이 세상을 볼 때는 훨씬 더 넓은 시야로 볼 줄 알아야지, 그런 넓은 시각을 가지고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해결이 되는 일들은 동원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일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한 것이라서, 이거를 단순하게 요건 요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것만 안 되나? 이 세상에 안 되는 걸로 보면요, 이 세상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되는 쪽으로 보면 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는 게 이게 지혜고, 그게 온전한 생각으로 시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더 미진한 거는 또 질문을 해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